서울의 한적한 거리 끝에 위치한 서울종합병원. 이곳의 12층 VIP 병실의 조미영, 65세, 씨가 입원해 있었다. 한때 서울에서 명망 높은 고등학교의 교사였던 그녀는 2달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반신불수가 되어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간호사 박수민, 26세, 이 그녀를 돌보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수민은 어려서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특히 조미영 씨처럼 가족의 관심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그녀는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매일 아침 수민은 미영의 손을 잡으며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조 선생님.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물론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민은 그녀의 눈빛을 보며 감정을 읽어냈다. 미영의 눈빛에는 언제나 슬픔과 고독이 서려 있었고 수민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 남자는 미영의 아들 한지훈 35세이었다. 그는 대기업 금융회사를 운영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매주 2~3번씩 어머니를 찾아오긴 했지만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를 기다리는 회의와 전화들이 항상 그를 재촉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지훈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며 미영의 손을 잡았다. 미영의 눈이 살짝 흔들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고 지훈은 그걸 보지 못한 채 옆에 있던 수민에게 고개를 돌렸다. 박 간호사님, 요즘 어머니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수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운동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더 나아지실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민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그때 문이 또 한 번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단정한 트렌치코트를 입고 긴 생머리를 찰랑이며 걸어오는 그녀는 김혜진, 28세, 지훈의 약혼자였다. 오빠, 여기 있었네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지훈의 옆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드리려고 죽을 좀 끓였어요. 오늘은 전복죽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고마워, 혜진아. 이렇게 챙겨줘서. 혜진은 능숙하게 보온병의 뚜껑을 열고 죽을 작은 그릇에 담았다. 수민이 옆에서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미영의 자세를 고쳐주었다. 혜진은 숟가락을 살짝 불며 미영의 입가로 가져갔다. 어머니, 조금만 드셔보세요. 제가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표정은 따뜻했다. 미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고 혜진은 아주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떠먹였다. 그러나 수민은 미영의 눈빛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 마치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다. 수민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혜진의 부드러운 미소에 의심을 거두었다. 지훈은 그런 장면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혜진이는 마음이 따뜻해.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 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빨리 회복하셔야 저희 결혼식에도 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미영에게 인사를 남기고 병실을 떠났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그들의 발걸음이 사라지자 병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수민은 천천히 미영의 옆에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조 선생님, 혹시 힘드신 거 있으면 눈을 2번 깜빡여주세요. 잠시 후 미영의 눈이 천천히 2번 깜빡였다. 수민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다. 정말이군요. 수민은 혼란스러웠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느꼈고 그것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다. 병실 창밖으로 바라본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수민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의심의 구름이 드리워졌다. 며칠이 지나고 서울은 한층 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은 하나둘씩 잎을 떨구며
겨울 준비에 들어갔다. 그날도 어김없이 박수민 간호사는 아침 일찍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조미영 씨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조 선생님, 오늘 밤은 잘 주무셨어요?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수미는 그녀의 눈빛을 살폈다. 여전히 말은 못했지만 눈동자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지 못한 고통이 서려 있는 듯했다. 수미는 미영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면서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혹시 힘드신 거 있으면 눈을 2번 깜빡여주세요. 미영은 잠시 수민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2번 눈을 깜빡였다. 수민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다. 이전에도 몇 번 그런 신호를 보냈지만 이번에는 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오후 김혜진이 다시 병실에 나타났다. 늘 그렇듯 단정한 트렌치코트와 세련된 하이힐을 신고 밝은 미소를 띠고 들어왔다. 그녀는 수민에게 가볍게 인사한 뒤 조미영 씨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오늘은 갈비죽을 가져왔어요. 어제 전복죽을 드셨으니 오늘은 다른 맛을 보셔야죠. 혜진은 능숙한 손길로 보온병을 열고 죽을 그릇에 담았다. 한 숟가락을 떠서 미영의 입가에 가져가며 상냥하게 말했다. 천천히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모습만 보면 누구나 다정한 며느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수미는 미영의 눈빛이 다시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죽을 억지로 삼키려는 듯한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날 이후 수미는 병실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 시작했다. 혜진이 올 때마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수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날도 혜진은 평소처럼 죽을 가져왔고 미영의 입에 숟가락을 가져다 댔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영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순간 혜진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왜 안 먹어요?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먹으세요. 도와주는 사람 마음도 좀 생각해야죠. 미영은 미세하게 고개를 돌리며 숟가락을 피했다. 혜진은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더니 또다시 속삭였다. 진짜 답답하네.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말을 좀 들어야지. 여기서 꼼짝 못하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수미는 병실문 너머로 그 장면을 목격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혜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상냥함이 없었다. 그저 귀찮음과 냉소가 가득했다. 혜진이 나간 후 수미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다. 미영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수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김혜진 씨가 힘들게 하나요?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눈을 천천히 2번 깜빡였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수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날 밤 수미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미영의 떨리는 눈빛, 혜진의 차가운 속삭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미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수미는 결심했다. 미영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온라인으로 작은 카메라를 하나 구입했다. 병실의 옷걸이에 자연스럽게 걸어둘 수 있는 카메라였다. 크기가 작아 눈에 띄지 않고 장시간 녹화가 가능했다. 며칠 뒤 카메라가 도착하자 수미는 점심시간을 틈타 병실에 들어갔다. 옷걸이에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조 선생님. 제가 도울게요. 미영은 수민을 바라보며 눈을 2번 깜빡였다. 그것은 신호였다. 두 사람 사이에 묵묵한 신뢰가 쌓여갔다. 그날 이후 수민은 매일 병실에 들러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했다. 혜진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혜진의 목소리, 그녀의 행동, 그리고 미영이 보낸 신호들까지 모두 담겼다. 수민은 알 수 있었다.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인 척하지만 문이 닫히고 사람들의 눈이 사라지면 혜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수민은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은 점점 깊어졌고 창밖의 나뭇가지는 앙상하게 마른 채로 차가운 바람에 흔들렸다. 박수미는 매일 아침 병실에 들어가 조미영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천천히 침대 옆에 놓인 옷걸이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카메라가 조용히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김혜진은 어김없이 병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지훈과 함께 들어왔다. 지훈은 어머니를 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좀 어떠세요? 미영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못했다. 혜진은 손수 준비해온 죽을 내밀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호박죽이에요. 제가 새벽부터 끓였어요. 많이 드셔야 빨리 회복하시죠. 수미는 문가에 서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은 혜진이 죽을 떠서 미영에게 먹이는 장면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혜진아, 정말 고마워. 매번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줘서 어머니도 너를 참 좋아하실 거야. 혜진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어머니가 빨리 나으셔야 오빠도 마음 편하잖아요. 수미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수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지훈이 떠나면 혜진의 태도는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잠시 후 지훈이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병실을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혜진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녀는 미영에게 다가가 손에 든 죽 그릇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오늘도 안 먹겠다고 버틸 거예요. 진짜 질린다니까. 매일같이 이러니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미영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수민이 알려준 신호. 두 번의 눈 깜빡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혜진은 바로 앞에 서 있었고 조금의 반항이라도 보이면 더 큰 고통이 돌아올 걸 알고 있었다. 빨리 먹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혜진은 강제로 숟가락을 미영의 입에 밀어넣었다. 미영은 삼키지 못해 목구멍에서 콜록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혜진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제발 좀 말썽 피우지 말고 조용히 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그 정도도 못해요? 수미는 복도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병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수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미 몇 개의 영상을 녹화해 두었고 그 증거들은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그날 밤 수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에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 보이는 혜진의 표정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조용히 좀 있어요.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편하겠죠?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잘하는 며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난 지긋지긋하다고요. 수미는 숨을 죽이며 영상을 돌려봤다. 혜진은 지훈 앞에서는 언제나 다정하고 상냥한 모습이었지만 문이 닫히고 아무도 없는 병실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미영에게 툭툭 내뱉는 말들, 죽을 억지로 먹이는 장면들, 그리고 가끔 손으로 미영의 어깨를 밀치는 모습까지. 이건 심각해. 수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병원에 보고해야 할까? 아니면 지훈에게 직접 보여줘야 할까? 만약 혜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미영이 더 위험해질지도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미영은 더욱더 지쳐갔고 그 눈빛 속에서 수미는 절박함을 느꼈다. 며칠 후 수미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직접 지훈을 만나기로 했다. 미영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혜진의 진짜 모습을 그에게 알려주기로 한 것이다. 그날 오후 수미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지훈 씨, 저 박수민 간호사입니다. 혹시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뵙고 싶은데요. 지훈은 약간 놀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일이죠?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신가요? 그게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수민의 단호한 목소리에 약속을 잡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병원 앞 카페에서 뵙죠. 수미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깊게 내쉬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 근처에 위치한 작은 한옥 카페. 따뜻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오후 3시가 되기 직전 박수미는 미리 도착해 창가 자리에서 노트북을 준비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다. 오늘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될 것이다. 몇 분 후 문이 열리며 한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여느 때와 같이 깔끔하고 단정했지만 표정에는 약간의 피로가 엿보였다. 그는 수민을 발견하고 다가와 앉았다. 박 간호사님, 무슨 일인가요? 어머니께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조 선생님께서는 괜찮으세요. 다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수민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요? 수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며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병실 내부를 찍은 영상 목록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지훈 씨,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김혜진 씨의 병실 내 행동입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지훈의 얼굴에 당혹감이 떠올랐다. 혜진이요?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미는 주저하지 않고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혜진이 조미영 씨에게 다정하게 죽을 떠먹이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게 무슨 문제라는 거죠? 혜진이 잘 돌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몇 초 뒤 영상 속 혜진의 표정이 바뀌었다. 문이 닫히고 지훈이 떠나자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또 안 먹으려고? 정말 답답하네. 매일같이 이러니까 내가 질리잖아. 혜진은 강제로 숟가락을 밀어 넣었고 미영이 힘들어하자 한숨을 내쉬며 투명한 짜증을 내뱉었다. 진짜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예요? 사람 피곤하게. 지훈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수미는 조심스럽게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혜진이 미영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훈 오빠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 아마 평생 나한테 고마워하겠죠. 근데 당신은 말도 못하니 알리지도 못하겠네. 답답하죠? 하긴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어울리긴 해요.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커지고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다. 수미는 잠시 그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김혜진 씨가 진심으로 조 선생님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혼란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미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처음부터 혜진 씨를 의심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 선생님께서 눈으로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말은 못하셔도 눈빛으로 고통을 전하셨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을 2번 깜빡인 건 그게 신호였군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제가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병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두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다. 그의 눈빛은 단단해졌다. 이 일을 바로잡겠습니다. 어머니께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수미는 그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차가운 경영자로만 보였던 그였지만 그의 눈 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 한지훈 씨, 수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가요?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혜진을 만나서 직접 물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진정한 보호를 드릴 겁니다. 2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수미는 지훈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진정으로 어머니를 아끼는 아들이란 것을 깨달았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조 선생님을 지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겁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박 간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이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수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네, 반드시 밝혀야죠. 그날 저녁, 지훈은 김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이야기야.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만날 예정이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조용한 카페. 평일 오후라 그런지 손님은 드물었고 잔잔한 재즈 음악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는 한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혜진이 앉아 있었고 평소처럼 단정한 트렌치코트에 화사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빠, 오늘 이렇게 갑자기 부르다니 무슨 일이에요? 혜진은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다. 지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혜진아, 내가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 때문이야. 혜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어머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까지도 잘 계셨잖아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노트북 가방을 열었다. 그가 노트북을 꺼내자 혜진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다. 혜진아, 이거 좀 보자. 노트북 화면에 재생된 영상은 병실의 내부 모습이었다. 화면 속에는 혜진이 죽을 떠서 조미영 씨에게 먹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상냥하게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지훈이 병실을 떠난 직후 혜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또 안 먹으려고? 정말 답답하네. 매일같이 이러니까 내가 질리잖아. 혜진의 목소리가 화면 속에서 울려 퍼졌다. 지훈의 눈이 점차 커지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혜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이거 뭐예요? 왜 제 모습을 몰래 찍은 거죠? 지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해졌다. 몰래 찍은 게 아니야.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 넌 나와 있을 때와 어머니와 있을 때가 완전히 다르더군. 오빠, 그건 오해예요. 제가 어머니를 더 잘 돌보려고 그런 거예요. 가끔은 강하게 말해야. 혜진은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만해, 혜진.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지훈은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혜진이 조미영 씨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지훈 오빠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 아마 평생 나한테 고마워하겠죠. 근데 당신은 말도 못하니 알리지도 못하겠네. 답답하죠? 하긴,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어울리긴 해요. 그 말을 들은 지훈의 눈이 불타오르듯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손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이걸 보고도 오해라고 믿어야 해?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더듬거렸다. 그건 내가 잠깐 화가 나서 정말 미안해요. 오빠를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지훈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노트북을 닫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안하다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변명인가? 혜진아, 나는 내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미안했고 더 잘해주고 싶었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어 말했다. 하지만 이건 아니야. 어머니는 말도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셔. 그런 분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글썽였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지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대로 돌아섰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내가 몰랐을 뿐, 어머니는 그동안 그런 학대를 받아오셨던 거야. 내가 무심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너는 사람의 기본적인 존엄성조차 지키지 않았어. 혜진은 두 손을 모아 애원했다. 한 번만, 제발 기회를 줘요. 오빠.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혜진아, 난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어.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 너의 진짜 모습을 보고도 내가 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어머니를 더 이상 만나지 마. 그리고 나도.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냉정하게 뿌리치고 카페를 떠났다. 그녀는 남겨진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밖으로 나온 지훈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의 폐를 찔렀지만 그는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마음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지훈은 병실로 돌아왔다. 박수민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물었다. 한지훈 씨, 괜찮으세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집중하려고요. 그동안 많이 놓치고 있었으니까요. 수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잘하셨어요. 조 선생님께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니까요. 지훈은 미영의 침대 곁에 앉았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천천히 두 번 깜빡였다. 수미는 그 신호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잘 풀릴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서울의 겨울이 깊어지며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였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에는 하얀 눈이 깔려 있었고 그 위로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조미영 씨의 병실은 예전보다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지훈이 직접 병실을 꾸미고 어머니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쓴 덕분이었다. 지훈은 그날 이후로 병원을 매일같이 찾았다. 아침 일찍 출근 전에 들러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고 점심시간이 되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미영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비록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지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창밖에 눈이 많이 쌓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눈꽃처럼 예쁘게요. 지훈은 미영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미영의 눈이 천천히 깜빡였고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을 수미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수미는 매일 아침 미영의 물리치료를 도우며 그녀의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었다. 처음에는 미세한 반응조차 없었지만 지훈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미영의 손끝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 선생님, 오늘은 왼손을 한번 올려볼까요? 수민이 천천히 미영의 팔을 들어 올리며 자극을 주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반대편에 서서 응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천천히 해보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미영은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떨리긴 했지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수미는 눈을 반짝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움직이셨어요. 한지훈 씨, 보셨죠? 지훈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번졌다. 네, 저도 봤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지훈과 수미는 더욱더 미영의 재활에 힘을 쏟았다. 병실에는 항상 따뜻한 음악이 흘렀고 창문에는 예쁜 꽃이 놓여 있었다. 미영이 좋아했던 백합과 국화가 가득했고 수민이 매주 손수 갈아주었다.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있으니 어머니도 힘이 나시겠죠? 수민이 꽃병을 정리하면서 말했다. 지훈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간호사님 덕분에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민은 손을 내저으며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한지훈 씨가 매일 찾아오셔서 신경 써주신 덕분이에요. 환자분들은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약이거든요. 지훈은 수민의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회사 일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방치했던 지난날을 떠올렸다. 만약 수민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고통을 평생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박 간호사님, 지훈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를 지켜봐 주셔서. 그리고 제게 진실을 알려주셔서요. 수민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살짝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조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환자예요. 그 말을 들은 지훈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꼭 지킬게요. 누구에게도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감사함, 안도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믿음. 그날 이후로 지훈과 수민은 더욱더 협력하며 미영의 재활을 도왔다. 물리치료 시간이 늘어나고 지훈은 직접 스트레칭을 도왔다. 어머니, 이제 천천히 왼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미영은 힘겹게 손을 들며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수민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도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면 진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수민은 그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말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한지훈 씨와 조 선생님의 노력 덕분이죠. 지훈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수민은 그의 눈을 마주보며 살짝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벽도 없는 신뢰와 따뜻함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미영의 손끝이 다시 한번 떨리며 조금 더 위로 올라갔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것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수민도 그 옆에서 조용히 응원했다. 그들의 노력은 분명히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미영도 그것을 믿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끝자락에 다다랐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던 나무 가지들에는 작은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병실 안의 분위기도 그와 함께 따뜻해졌다. 한지훈은 매일같이 조미영 씨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직접 어머니의 손을 잡고 스트레칭을 도와주었고 휠체어에 앉힌 채 창가로 데려가 햇볕을 쬐게 했다. 미영의 손과 다리는 서서히 움직임을 되찾았고 얼굴빛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 더 걸어볼까요? 지훈은 미영의 휠체어를 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은 천천히 눈을 2번 깜빡였다. 그것은 이제 수민과 지훈에게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수민을 바라보았다. 박 간호사님, 오늘은 좀 더 멀리 가보죠. 수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 이동용 워커를 가져왔다. 네, 조 선생님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은 복도 끝까지 걸어보시는 게 목표예요. 지훈과 수민의 도움을 받아 미영은 워커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두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스스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상태였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어머니,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지훈이 한 손으로 미영의 허리를 살짝 받쳐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수민도 옆에서 발걸음을 맞추며 걸었다. 첫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2번째 걸음, 3번째 걸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수민과 지훈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복도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도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분, 예전에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셨던 분 아니에요? 맞아요.
박 간호사가 많이 도와줬다더라고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우는 그저 어머니의 발걸음에 집중했다. 잘하고 계세요.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미영은 숨을 헐떡이며 끝까지 걸어갔다. 복도 끝에 도착하자 그녀의 얼굴에 땀이 맺혔지만 눈에는 확실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수미는 손수건을 꺼내 미영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점점 더 나아지실 거예요. 지훈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곧 예전처럼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수민과 지훈은 병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며 차를 마셨다. 수민이 직접 준비해온 생강차였다. 겨울에는 생강차가 최고죠. 몸도 따뜻해지고 면역력도 좋아지니까요. 수민이 밝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훈은 생강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차는 어디서 배웠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자주 끓여주셨어요. 몸이 안 좋을 때면 항상 이걸 마셨죠. 수민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물었다. 박 간호사님은 왜 간호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수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을 돕는 일이 좋았어요. 누군가 제 손길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걸 보는 게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거든요. 병원에 오래 입원하셨는데 그때 제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 환자들 앞에서는 언제나 밝고 씩씩한 모습만 보였던 수민의 얼굴에 그날만큼은 슬픔과 강인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박 간호사님 덕분에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수민은 머쓱한 듯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한지훈 씨가 매일같이 오셔서 응원해주신 덕분이에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동안 어머니 곁에 있어주신 건 박 간호사님이었잖아요. 제가 알지 못했던 시간 동안 말이에요. 수민은 그의 눈을 마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박수민이라는 사람의 진심,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그에게는 크게 다가왔다. 그날 저녁, 지훈은 병실을 떠나기 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내일도 같이 걸어볼까요? 조금씩, 천천히요. 미영은 천천히 눈을 2번 깜빡였다. 그 모습에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잘 주무세요. 지훈이 병실을 나가고 수민이 마지막으로 미영의 상태를 점검했다. 조 선생님,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내일도 힘내서 걸어보자고요. 미영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병실에 불이 꺼지고 그날의 긴 하루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서울의 겨울이 완전히 물러가고 봄 기운이 병원 창가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따뜻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면 조미영 씨는 그 빛을 받으며 천천히 눈을 감곤 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온기를 되찾은 듯한 표정이었다. 한지훈과 박수민은 여전히 매일같이 그녀의 회복을 돕고 있었다. 하루하루 걸음걸이가 더 안정되고 손가락의 움직임도 한층 부드러워졌다. 수민은 그런 미영의 변화를 볼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했다. 조 선생님, 오늘은 계단 앞까지 가볼까요? 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미영은 천천히 눈을 2번 깜빡였다. 이제 그 신호는 명확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었다. 지훈이 휠체어를 준비하며 말했다. 어머니,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 곧 병원 밖으로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살짝 빛났다. 그녀는 여전히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감사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회사 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수미는 미영의 곁을 지키며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수민 간호사님이신가요? 수민은 고개를 들었다. 낯선 여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짧은 단발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수민은 살짝 경계하며 대답했다. 네, 제가 박수민입니다만.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여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저는 김은수라고 합니다. 김혜진의 언니예요. 그 순간 수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김혜진 씨의 언니라고요?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네, 몇 번이나 병원에 찾아왔었지만 직접 뵙는 건 처음이네요.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민은 잠시 고민했지만 은수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다. 그녀는 미영의 상태를 확인한 뒤 병실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의 작은 대기실에 마주 앉았다. 박 간호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제 동생 혜진이 때문이에요. 은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배어 있었다. 김혜진 씨에 대해서요? 무슨 일인가요? 수민이 물었다. 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혜진이는 사실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거의 부모처럼 돌봐야 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친구들에게도 늘 무시당했죠. 수민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은수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혜진이는 항상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어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예쁘게 꾸미고,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게 때로는 너무 과했고, 그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은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제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원망했죠. 자기 삶을 이렇게 만든 게 나라고. 그래서 저는 혜진이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수민은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나요?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달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지훈 씨에게 들었는데 모든 게 들통났다고 하더군요. 수민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혜진의 차가운 행동 뒤에는 그녀만의 아픔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은수는 수민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박 간호사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혜진이를 다시 찾고 싶어서예요. 물론 그녀가 잘못한 것은 알아요. 하지만 그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혹시 혜진이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수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은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혹시 소식을 듣게 된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이는 제가 유일하게 가진 가족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망해도 포기할 수가 없네요. 수민은 은수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다. 가족이니까요.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기회는 또 있을 거예요. 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복도를 걸어나갔다. 수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혜진의 과거와 그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미영에게 했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수민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싹 텄다. 미워하기만 했던 혜진이 이제는 조금 이해될 것도 같았다. 봄 기운이 완연해진 서울의 거리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병원 창가에도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조미영 씨의 회복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지훈과 수민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이제는 워커 없이도 몇 걸음씩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미영은 여전히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미소와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함을 전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수민은 병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면서 말했다. 조 선생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제 곧 병원 밖으로 산책도 할 수 있겠어요. 미영은 천천히 눈을 2번 깜빡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수미는 그런 그녀를 보며 기쁘게 웃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저랑 한강으로 피크닉도 가요. 어때요? 미영은 다시 2번 깜빡였고 그 신호는 이제 수민과의 특별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중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수민이 돌아보자 문가에는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민은 그 여성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았다. 김혜진이었다. 수민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오며 조용히 말했다. 박 간호사님, 잠깐 시간 좀 괜찮을까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미영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지훈과 함께 병실 밖으로 나왔다. 혜진은 한 발짝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다. 복도에 나와 3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혜진이가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수미는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말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 시간 동안 미영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은수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혜진 씨,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시는 건가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욕심 때문에, 그리고 제 상처 때문에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지훈은 조용히 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혜진이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갖고 스스로를 돌아봤다고 해요. 수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미영의 고통을 떠올리면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혜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조 선생님께서도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3사람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미영은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문이 열리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혜진이 문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혜진은 한 걸음 천천히 미영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조심스럽게 미영의 손을 감쌌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미영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혜진의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2번 깜빡였다. 그것은 이해와 용서의 신호였다. 혜진은 그 순간 눈물을 쏟으며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절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수미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상처와 오해가 쌓였던 관계가 한순간에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작은 지금 이 순간부터였다. 지훈은 수민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박 간호사님. 정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셔서요. 수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조 선생님께서 강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혜진은 미영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내려앉았고 그 속에서 미영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서울의 봄은 유난히도 화사했다.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렸고 따뜻한 햇볕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쳤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조미영 씨의 병실에는 더 이상 무거운 공기가 감돌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워커 없이도 병실 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었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눈빛과 손짓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날도 한지우는 일찍 병실에 도착했다. 그는 밝은 미소로 어머니를 맞이하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준비 다 되셨죠? 미영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2번 깜빡였다. 그녀의 옆에는 박수민이 있었다. 수민은 따뜻한 봄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예쁜 목도리를 들고 있었다. 조 선생님, 오늘은 드디어 병원 밖으로 나가시는 날이에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다.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다. 지훈과 수민의 부축을 받으며 미영은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그녀의 걸음은 한결 가벼웠고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병원의 긴 복도를 지나 정문으로 향할 때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박수를 쳤다. 조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회복하셨네요.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수민도 감격에 찬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다. 정말 축하드려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미영은 손을 살짝 들어 수민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동안 쌓인 신뢰와 애정이 그 손끝에서 전해졌다. 밖으로 나오자 맑은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미영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랜 시간 병실 안에만 갇혀 있었던 그녀에게 세상 밖의 공기는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졌다.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한강에 가서 바람 좀 쐬고 올까요?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준비된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봄 풍경이 미영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수미는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벚꽃 보세요. 정말 예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이에요. 미영은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 만개한 벚꽃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도로를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한강에 도착하자 지훈은 미영을 휠체어에 앉혔다. 수미는 준비해온 피크닉 매트를 펼치며 간단한 간식을 꺼냈다. 조 선생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김밥도 싸왔어요. 병원 음식만 드시다가 이런 거 드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미영은 눈을 2번 깜빡이며 환하게 웃었다. 지훈도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한강에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영은 손을 들어 지훈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한강을 바라보며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바람이 살랑거렸고 강 위로 비치는 햇빛이 반짝였다. 수미는 김밥을 하나씩 나누며 미영에게 정성스럽게 건넸다. 조 선생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봄이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박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회복하신 건 정말 감사해요. 수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에요. 지훈 씨와 조 선생님이 열심히 하신 덕분이죠. 저는 그저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오후 해가 서서히 저물 때쯤 그들은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다. 미영은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워커 없이 몇 걸음씩 내디뎠다. 수미는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고 걸었다. 조 선생님,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완전히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강길을 산책해요. 매일같이요.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한강변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때 지훈은 조용히 수민에게 말했다. 박 간호사님, 앞으로도 어머니 곁에 있어 주실 수 있을까요? 수민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네, 물론이죠. 언제까지나 함께할게요. 지훈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희 가족이 되어주시겠어요? 수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의 눈은 진지했고 따뜻했다. 그 순간 수민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지훈은 수민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멀리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을 감싸듯 흩날렸다. 미영은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두 번 깜빡였다. 그것은 그녀만의 축복이었다. 그날 한강변에 흩날리던 벚꽃처럼 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 상처와 고통을 이겨낸 뒤에 피어난 따뜻한 봄날이었다.